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은요, 우리 사장, 주가 정보 이해에 대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1번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1번 보니까 이익 배분 시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보통주, 그러니까 우선주는 보통주가 배당을 받기 전에 먼저 챙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주죠. 예,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의결권 행사에 차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참가할 수 있지만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녀 재산 분배 시 우선순위가 다르다. 1번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익을 배분할 때나 혹은 자녀 재산을 분배할 때 우선주가 우선적인 순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건데요. 근데 보통주나 우선주나 어쨌든 그 기업의 지분을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4번은 좀 틀린 이야기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A와 B 주식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A 주식은 10주가 거래되고 현재 가격이 1,000원입니다. 자, A라는 주식은 10주가 거래되고요. 10주.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은 1,000원입니다. 1,000원. B 주식은 10주가 거래되고요. 현재 가격이 500원입니다. 예. 그럼 시가총액은 얼마냐? 이거 A의 시가총액은 우리가 10,000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 주식은 우리가 시가총액이 5,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15,000원이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주가 지수의 산정 방법 중 무슨 방법으로 계산하며 특징은 뭐뭐뭐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죠. 다른 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게 다른 건 틀렸으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죠. 이제 2번인데 어쨌든 시가총액으로 가중하는 방법을 쓰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지수 영향력이 큽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이제 가중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지수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가총액의 어떤 비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개 우리나라의 지수의 거의 한 20% 전후 정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격이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종합주가지수의 기준 시점은 1980년 1월 4일입니다. 예, 왜 1월 1일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아마 1월 1일, 2월 2일, 1월 3일 이렇게 3일 놀았습니다. 요새는 그냥 1일 하나만 놀고 대신 이제 설날 때 놀죠. 예. 그래서 어쨌든 4일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1월 4일이고 그때 주가 지수를 100으로 놓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80년도에 100이라면 지금은 2013년도인데 지금 한 2000포인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약 20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배가 오른 건 맞긴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80년도에 있었던 주식 종목과 지금 현재의 주식 종목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배가 뭐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꼭 약간 좀 뭔가 찜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종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20배가 올랐다라고 딱 말하기에도 좀 그렇긴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가 시세표에서 액면가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5,000원이다. 예, 맞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대부분이 우리가 5,000원이겠죠. 그래서 액면가가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 우리가 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기에는 고객 예탁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고객 예탁금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 계좌에 돈을 집어넣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이죠. 주식 계좌에 있지만 아직 주식을 안 산 돈. 이게 바로 고객 예탁금인데, 주가 상승기라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고객 예탁금이 당연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신용 융자 잔고가 늘어나면 향후 주식 가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융자 잔고가 늘어나면 향후 주식 가격 긍정적인 이것도 이제 대체적으로 틀리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예, 틀리다고 말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융자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주가가 오르리라고 생각할 경우 하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향후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융자 거래가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고 그럴 경우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 융자 거래를 하겠다라고 이제 한 주식 자금들, 주식 거래 자금들이 그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매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1월 1일인데 제가 이제 융자 거래를 했다고 칩시다. 돈 빌려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을? 그러면 3개월 후 예를 들어 3월 31일 날까지는 제가 어쨌든 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어쨌든 융자 거래를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그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금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융자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는 향후 주식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면을 또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면성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신용 융자 잔고가 늘어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뭐 1번은 뭐 됐고요. 이 2번 같은 경우 기세란 폐장 때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그렇죠. 예.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는 기세라고 합니다. 기세. 자, 3번 기세일 경우는 그 전날의 주식 가격으로 종가를 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날 종가, 전일 종가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날 거래량이 없었어요. 기세예요, 기세. 그러면 전일 종가 10,000원 또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거래가 없다? 그럼 또 10,000원이고. 그럼 또 10,000원. 계속 10,000원이라는 뜻인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세란 전일 종가가 아니라 그때 이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세긴 기세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는 기세 하한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호가는 하한가에 나온다면 그때는 하한가 가격으로 가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세긴 기세인데 계속해서 호가만
상한가 가격으로 나왔다면 기세 상한가가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상한가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세도 보시면 그냥 시세로 이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세도 시세로 인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4번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변경할 수는 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변경할 수, 액면 분할을 하든지 해가지고 액면가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을 보니까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주식 시세표에서 종목명 코드 옆에 있는 ABC 등의 알파벳은 주식의 종류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BC,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드 옆에 보면 우리가 ABC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드 옆에 보면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건 이제 액면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액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면 100원짜리, B면은 200원짜리, C면 500원, D면 1000원, E는 2500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그냥 5000원 액면가가. 그래서 이 그 ABC 등의 알파벳은 코드 옆에 붙어 있는 알파벳은 한마디로 액면가를 나타낸다 이런 거지 주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시가총액은 한 나라의 주식시장의 규모를 나타내고요. 3번 보합 수준이란 전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를 말하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4번 시가란 하루 중에서 최초로 성립된 가격입니다. 장이 시작하면서 나온 그러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주식시장에서 가격 저항폭은 예,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건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8번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보기 1번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는 선물 거래를 위한 지수라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선물 거래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현물이 필요한데 이 현물 지수가 바로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물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물 지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가서 우리 선물 배울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우리나라는 시장 가치로 가중하는 방법으로 주가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치를 구합니다. 그냥 시가총액을 구하죠. 시가총액을 구해가지고 가중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가중치를 둬가지고 주가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미상환 융자금은 상한 만료일 이길에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반대 매매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상황 만료일 이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날 하겠다는 건 이건 아니죠. 그냥 만료되면 그대로 그냥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냥 투자자의 동의를 얻는다고요? 동의를 안 얻어도 그냥 무조건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종가는 당일 마지막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입니다. 뭐 그러니까 종가인 거죠. 예. 자, 9번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보니까 기세랑 하루 중 한 번도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걸 우리는 기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은 한 나라의 주식시장의 규모.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뭐 300조 원인데 그날따라 주가가 뭐 10% 빠졌다, 뭐 15% 빠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270조가 됐다, 뭐 하면서 30조가 허공에 날아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30조가 허공에 날아갔다기보다는 그냥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예. 주식 가격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30조가 이거면, 예, 그 30조라는 게 또 엄청 큰데 이게 날아갔다는 게 참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수도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보합 수준이란 전일과 똑같은 가격으로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를 말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냐면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일과 비슷한 수준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디까지 몇 퍼센트까지가 보합이냐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봐서 좀 별로 오르지 않거나 또 별로 내리지 않았을 경우 뭐 전날에 비해서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똑같은 가격이 아닙니다. 비슷한 가격으로 합니다. 자, 4번 시가총액이란 주식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모든 주식수와 그때의 주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맞죠. 그래서 시가총액,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시가총액을 구하면 거래되고 있는 모든 주식수. 그래서 만약에 거래되고 있는 게 10주다. 그 다음에 그때의 주가가 뭐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A라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자, 10번. 장외시장의 특징은 어느 것인가? 장외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은 상대 매매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대 매매가 되겠고요. 그럼 답은 4번이네. 10번 나왔네요. 예. 장외시장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4번입니다. 예. 나왔고, 그 다음은 뭐 1번, 2번, 3번은 다 장내시장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주식은 기업에 출자한 주주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주식의 어떤 정의인 거죠, 이게. 그래서 주식이란 그 기업의 어떤 지분이다. 내가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주가지수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지수이다. 예, 맞습니다. 예, 주가지수는 어쨌든 전반적인, 종합적이고도 전반적인 그런 어떤 변동을 나타낸 지수죠. 자, 3번. 동일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수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주가지수가 있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이 코스피 지수 말고 다른 지수들이 또 나오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코스피 200 지수. 이게 이제 또 가장 유명한 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수들도 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뭐 산업별 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매경지수, 환경지수 같은 그런 어떤 지수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책을 한번 잠깐 볼까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규모별 주가지수도 있고, 뭐, 그러네요. 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주가지수, 코스피 지수 말고 자주 쓰이는 게 이제, 코스피 200 정도가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아직 제가 아직 설명 안 했네요. 11번에 3번을 제가 설명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종류의 주가 지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보기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치가중 지수는 주식 가격과 거래량을 이용하여 주가 지수를 구한다. 그렇죠. 아까 방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 가격과 그 다음에 그 주식의 어떤 거래량을 곱해가지고 주가 지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잠깐 아니 이게 거래량이 아니잖아요. 거래량이 아니라 이거는 그 기업의 주식 수죠. 예, 그 기업의 주식 수. 주식 수 곱하기 이제 주식 주가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아닙니다. 예, 10주라고 해가지고 거래량으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예, 거래량이 아니라 주식수 곱하기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주식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뭐, 무슨 가격이든지 간에 뭐 대부분 다,
위에서 뭐 지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2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도 주식 투자의 정보로서 이용될 수 있다. 뭐 당연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게 갔더니 뭐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있다. 그럼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장외시장은 유가 증권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증권거래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유가 증권시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지는 시장은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보기 3번처럼 장외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이외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다. 코스닥 시장도 장외시장이냐? 아니, 그건 아니죠. 코스닥 시장도 장내시장이 되겠습니다. 장내. 그래서 어쨌든 장외시장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경우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시가총액은 한 국가의 경제 지표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 그랬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어떤 국가의 경제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4장의 그 연습 문제, 즉 강의 노트에 있는 연습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5장은 조만간 또 풀이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